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 떨어진 다음에 이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다시 횡보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횡보가 좀 길어져야 돼요. 횡보가 좀 길어져야 요거에서 있었던 이 매도 압력을 이 횡보가 받아내주고 반대로 이제 돌렸을 때 그때 이제 좀 추세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재차 반등을 주려고 할 때 이렇게 떨어져서 저점을 오히려 또 깨는 이때처럼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2년대도 보면은 자, 여기서 내려가다가 반등 주고 실패하니까 쫙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도 반등 주고 쫙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 횡보를 한 번 더 하고 올렸을 때 그때 이제 저점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횡보를 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정도의 횡보는 좀 필요한 것 같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횡보는 하지 않았고, 그래도 보시면 지금 해봤자 2월 5일부터 2월 16일 정도까지의 이 횡보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4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횡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금 또 이때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더 도미넌스도 어쨌든 이게 꺾이기 위해서는 주봉상으로 이런 데를 이탈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건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표가 좀 높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이때도 이제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지점을 이렇게 이제 꺾여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의 고점과 여기에서의 고점을 바탕으로 이제 쌍고점이 형성이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지금 가격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횡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모은 다음에 이 힘을 바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은 추세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얘도 지금 점점 꺾이고 있거든요. 보시면 나스닥 선물 시장도 봤을 때 계속 이렇게 꺾이고 있고, 몇 주가 더 지나게 되면 얘도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점점 힘이 빠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된 다음에 탁 떨어졌듯이 여기도 이렇게 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얘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쌍고점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조금 더 고점이 많겠지만 그럼 여기서 좀 한동안 큰 폭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조정이 올 때 크립토가 버티느냐, 그리고 반대로 움직임을 갈 수 있느냐, 그거까지만 가면은 이제 여기서 자금이 크립토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전체 자산 시장에서 이 크립토라는 시장은 되게 작은 시장이잖아요. 매우 작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했을 때 뭐 지금은 좀 오래됐지만 하락장 때 국내 증시 하락장 때 코스닥에 에코프로가 난리 났듯이 장이 꼭 하락장이라 그래서 뭐 안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크립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을 때 주식이랑 뭐 다른 자산군들이 힘이 좀 빠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됐을 때 크립토가 이 수혜를 받으면 그때는 자금이 한 번에 싹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금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도 좀 꺾여야 돼요. 항상 금이 좀 꺾여야 크립토로 오기 때문에 그런 신호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발생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멀쩡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도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 이동평균선들도 꺾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도 역배열이 났고 이 친구도 이제 역배열이 날 거고, 이제 연두색 선 있죠. 여기 녹색 선. 여기도 이제 얘가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이 캔들이 요 밑에쯤에 있으면은 이놈까지도 만약에 올라오다가 꺾여요. 그렇게 되면 이게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하나의 지금 월봉이고 얘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그러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끝나게 됐을 때 만약에 아래로 향한다면 그때 만약에 비트가 어쨌든 뭐 오른다거나 아니면 횡보를 한다거나 버텨준다. 근데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그때는 알트장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을 좀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그냥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 아니면 뭐 조금 더 나중에 내가 모으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생각, 이 정도의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더라도 여전히 여기 이런 구간들을 찍었을 때 아래로 갔을 때 저점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한 54,900달러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여기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걸 열어놓고 있어야 내가 뽀모가 오지 않고 뭐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시장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지금 요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들이 오면 저점이 됐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좀 떨어지긴 했어서 한 번 더 떨어지거나 뭐 그럴 때는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될 거다. 그게 아니라면 얘가 이게 바닥인 걸 확신하게 하려면은 좀 오래된 횡보가 좀 필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구간인 게, 이렇게 보면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세는 점점 꺾이고 있기는 한데, 얘가 이제 테더 도미넌스처럼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꺾이는 과정에서도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잖아요. 여기도 캔들이 딱 봐도 한 대여섯 개는 돼 보이는데, 그럼 적어도 5에서 6주면 이거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거죠.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났을 때 캔들이 좀 더 이렇게 좀 꺾이려고 한다. 그때가 되면 그때 돼서 알트를 좀 모아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 지표가 마이너스일 때 바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록색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멀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하락에 작년 9,030억 원의 순손실을 봤는데 그래도 산다 이러는데, 이게 뭐 항상 코인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확 바뀌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플레이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재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국면이고, 예전 하락장 때와 유사한데, 여기도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구간들이 도달을 해야만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8년 만에 최악의 1분기가 이제 올해 20% 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아직 1분기가 끝나진 않았어요. 3월까지는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마이너스 22%다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어쨌든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를 좀 지키기는 했는데, 횡보를 좀 하면서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면서 아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얘가 이렇게 꺾일 텐데, 이거를 한 번에 넘기는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모아주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붙었을 때 얘가 위로 올라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올라타지 못한다면 이때처럼 시도를 했으나 올라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고, 횡보를 했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죠. 올라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주면 뭐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올라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부분별하게 이제 가려고 했다가 만약에 정확일성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게 코인의 지금 차트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 이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심하면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명절인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시장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지나면, 좀 잘 버티면 좋은 결과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현금 비중이랑 이런 것들도 잘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 매수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그러니까 꼭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바닥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런 자리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적어도 어쨌든 일종의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을 다 위로 탈 때 그때 매수를 해도, 이럴 때 보면 지나간 과거들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썩 나쁘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럴 때 매수하면 더 좋겠지만 이때 사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데서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사야 되는데 말로만 감안을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멘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정작 그런 사람들은 이럴 때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